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today. 저는 날마다 꿈을 꿉니다. 날마다 꿈을 꿉니다. 무슨 꿈? 삼심의학이 전 세계 주류 의학에서 사용되는 날. 굳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삼심이 필요하다면 서의사든 아니면 TCM 친구사든 TCM 중의사든 대체의학자든 누구나 삼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상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밀로 신부님은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가밀로 신부님이 팟빵닷컴에 올려주신 그 글 토론하는 것으로 2018년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삼심쟁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삼심쟁이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도 역시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 16일 삼심봉사단 여러분들께서도 꽃마을에 오셔서 올해의 마지막 봉사를 하셨고 그간의 수고로움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봉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봉사 때는 환호분들이 많지 않았기에 후기가 적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올려드려야 했기에 급한 대로 몇 분 것을 찾아보고 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쭉 임상례를 올려주셨어요. 가감 없이 그냥 읽어드릴게요. 강땡땡 68세 여자 유방암 환자입니다. 주호소 증상. CT 조영제 부작용으로 머리가 약간 아픕니다. 소변에 거품이 2달 정도 지속되었고요. 목이 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목이. 처방 우측의 간정격, 추가로 소부혈초에는 S극을 붙였다. 왜? 혀 돌기가 솟아있고 열 때문에 혓바늘이 돋아 있어서 좌측의 폐정격, 경과 머리 아픔 90%가 해결됐다. 90%가. 구땡땡 65세 난소암 환자. 호소 증상. 등과 허리에서 찬바람이 나고 왼쪽 배에서 자꾸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납니다. 간 일부 절제했고요. 자궁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확인해 보니까 우측에 이하의 핵이 만져져요. 그리고 복제해보고 등등 한 후에 어떤 요법을 써서 도와드렸냐면 우측의 간정격, 좌측의 대장정격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러자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다. 반땡땡 46세 유방암 환자의 경우 주호소 증상, 축농증으로 인한 기침이 심하고 15일 넘게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숨 쉬는 것이 답답하다. 체온 유지가 안 된다. 눈이 침침하다. 소화불량, 변비, 손발이 차다. 혀가 쓰고 마르다. 그리고 급성 부비동염, 급격한 혈압 저하 및 체온 저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봉사자가 확인해 보니까 턱 밑에 좌측에는 아몬드 크기의 림프절 부종이 확인되고 우측에도 역시 아몬드 크기. 촌구맥은 촉하고 약한 맥이고 태축맥은 미하고 제부동계가 있고 그래서 처방은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좌우에 부비동염을 이유로 폐정격을, 좌우에 체온 저하를 이유로 신정격을, 경과 부비동염은 개선된 것 같고 농이 30% 줄어들었다. 하루 종일 손발이 찼는데 때때로 손의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진다. 약 30% 정도 호전 반응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안땡땡 62세 유방암 환자의 경우 주호소증, 목 뒤 등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고 가슴 밑에 통증이 있고 가슴과 가슴 밑에 통증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봉사자가 확인해 보니까 이하의 핵이
녹두알 크기, 아몬드 크기, 예? 그렇게 우들우들 만져졌어요. 촌구맥은 지하고 약했고 태충맥은 미하고 약했고 경환이 흉격구만이 있고 어제 혈체가 푹 꺼져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좌우의 폐전격, 좌우의 비전격. 여기의 경우는 폐전격을 먼저 놓고 비전격을 놓았다. 소부혈은 S극. 그러고 나서 비전격을 추가하는데 소부혈은 이미 붙어 있으니까 패스. 그러니까 비전격에서 소부혈을 뺀 거죠. 경과, 목 뒤 등의 통증이 그리고 소화력도 좋아졌는데 70% 내지 80%가 좋아졌다. 유땡땡 66세 폐암 환자의 경우 주호소증, 아픈 폐 오른쪽 가슴과 등 쪽이 결린다. 목이 따갑고 가래가 있다. 왼쪽 무릎 관절염, 눈길에 넘어져서 더 심해졌대요. 묽은 배를 자주 본다. 다리 부종, 오래 앉아있을 경우에. 그리고 위축성 위염, 식도염, 십이장염이 있다. 봉사자가 확인해 보니까 림프질이 부은 게 여기저기서 우들우들 만져져요. 촌구맥은 부하고 촉맥이고 인형맥은 부하고 태충맥은 약했다. 제부동기가 약하게 있고 약한 소복흡결이 있었고 피부 알레르기증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무릎 관절이 아픈 것과 위장이 약한 것을 근거로 위정격을 우측에 놓고 목이 따갑고 가래가 나고 폐 쪽에 결리는 것, 그것 때문에 좌측에는 폐전격을 놓았다. 경과, 무릎 관절 70% 호전되었고 가래 뱉는 것 80% 호전되었고 목 따갑고 아픈 것은 50%가 호전되었다. 윤땡땡 49세 유방암 림프 전이 환자,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인해 상처 유착이 심해졌고 그로 인한 왼쪽 어깨와 팔, 목 등의 통증, 저림 증상이 있고 밤잠을 설치고 일상적인 동작이 안 돼. 팔을 올리거나 뒤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보내기 등등이 안 된대요.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앉았다 일어서면 발바닥과 다리가 아프다. 봉사자가 확인해 보니까 이하의 핵이 아몬드 크기, 녹두 크기 등등이 여러 개가 우들두들 만져졌고 인형맥은 우측은 부완했고 좌측은 미약했고 촌구맥은 부완했고 태충맥은 미했다.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좌측 어깨 통증과 림프 전이를 막을 겸해서 좌우의 대장전격, 우측의 폐전격, 경과 통증이 20% 줄어들었다. 이땡땡 65세 간암 환자, 목 디스크 및 왼쪽 오른쪽 어깨 뭉침에 따른 통증, 명치 및 왼쪽 가슴 부위, 흉부와 늑골의 통증이, 허리 디스크 및 오른쪽 허리의 통증이, 오른쪽 다리 무릎 관절 부분의 통증이, 층계를 오를 때 심한 시큰거림 통증 전달이 있었고 왼쪽 엄지손가락에서부터 팔 부분에 이르는 저림 현상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하의 핵이 우들우들 만져졌고 인형맥은 현하고 촌구맥은 현했는데 태충맥도 현하고 3대 4대 4 비율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우측의 간전격, 흉격고만을 이유로 담승격, 무릎 통증을 이유로 경과 오른쪽 다리 무릎 관절 부분의 통증은 층계를 오를 때 심하게 시큰거림이 30% 호전되었다. 이땡땡 49세 방광암 환자의 경우 2018년 4월 23일 방광 및 전립선 주변 림프절 28개를 떼어낸 사타구니와 허벅지 사이에 바늘로 콕콕 찌르는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수술 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체력이 약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허벅지 쪽이 뻐근하게 느껴진다. 보니까 역시 면역력이 약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림프절이 부은 것은 호치킨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림프절이 부은 것은 면역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것이 확인되었고 인형맥은 부하고 촌구맥은 부하고 태충맥은 약했다. 처방, 간정격, 대장정격을 좌우에 놓아드렸다. 경과, 허벅지 콕콕 찌르는 증상은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자석 부착 후 다음날 서울로 이동하여 심하게 일을 했는데 아직 피곤함을 모르겠다. 아주 좋은 반응이 나타났네요. 이땡땡 56세 림프종 환자, 주증상 왼쪽 어깨 및 간혹 지끈지끈함, 허리가 자주 아프다. 오른쪽 수술 부분이 땡기는 느낌, 잠도 잘 못 잔다. 몸도 자주 붓고 푸석푸석하다. 어깨가 아프다. 참고로 이 그림은요, 성북 꽃마을에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가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정기적으로 봉사하시는 또 다른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봉사자가 확인해 보니까 역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여러 증거들이 림프절 부종으로 우둘두둘하게 나타났고, 심화비경이 있고, 인형맥, 총구맥, 태충맥은 미약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좌우의 대장정격 그리고 간중방을 놔드렸다. 그렇게 자석을 붙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잠도 깨지 않고 잘 잤다. 어깨 결림도 많이 좋아진 듯하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70% 이상 좋아졌다. 이땡땡 56세 대장암 환자. 손발이 차요. 발목이 차갑고 시리고요. 오른쪽 어깨, 날개 축지 팔 쪽으로 심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애리고 너무 아파요. 양반다리를 하고 있으면 오른쪽 다리가 뻐근하면서 저려와요. 우측의 견비통, 소장경 쪽으로 결림이 있고, 우측 턱 밑으로 가래 크기의 림프절 부종, 큰 아몬드 크기의 림프절 부종, 흉욕고만, 인형맥은 미약하고 총구맥은 미약하고 태충맥은 미세했다. 그래서 좌우의 대장정격, 암 전이를 방지하자는 뜻과, 그리고 우측의 소장정격, 우측의 소장정격 간정격, 이틀 경과 불편한 부분이 80% 호전되었다. 현땡땡 60세 폐암 환자, 허리디스크로 10년 이상 되었는데요. 항암 후유증으로 다리의 부종이 심해지고요. 혈전이 폐혈관을 막고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라 했습니다. 입안이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매운맛에 민감하고요. 혓바늘이 자주 생기고 잇몸이 가끔 아프고 하체 한내감이 있고 소변이 찔끔찔끔 나온다. 보니까 입이 마르고 떫은 느낌이 있고 스트레스는 잘 참는 편인데 입술끝 헤르페스가 있고 이하에 아몬드 크기, 호박씨 크기 등등의 림프절 부종이 확인되었고, 약한 흉욕고만, 약한 제부동계, 소복급결, 충구맥은 평하고 인형맥은 약간 부하고 태충맥은 미한 상태였다. 그래서 좌측의 간정격, 흉욕고만을 이유로, 우측의 심포정격, 헤르페스를 이유로, 우측의 대장정격, 혈전을 이유로, 그리고 좌우 어혈방. 대장정격은 곡지를 보하고 어혈방에는 곡지를 사하잖아요. 그래서 곡지 사하는 것을 먼저 놓고 대장정격에서는 곡지가 빠진 거죠. 경과, 혓바늘 듣는 거 50% 호전되었고, 오목가슴 답답한 증세 30% 호전되었다. 네, 이상이 가밀로 신부님께서 임상 후기에 올려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끝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상이 12월 16일 사암침 봉사단의 임상 후기였습니다. 침쟁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사암침을 쓰면 낫는다는 진리를 수많은 임상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암도인의 뜻과 사암침법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사암침쟁이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사암침의 묘미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저 임상 또 임상을 통해서 실력을 가다듬는 일뿐입니다. 환자가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먼저 찾아가서 환우들을 만나십시오. 막말로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자석 몇 개 붙여주고 오는 것으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처방한 진단이 정확한지 효능이 있는지 확인해가며 치료를 해줄 때 실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암침에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제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 주제넘으시다니요. 선배님 고맙습니다. 우리보다 임상 경험이 많으세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임상 효과를 보이고 계십니다.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봉사단에게 따뜻하게 늘 대해주시는 가밀로 신부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밀로 신부님의 말씀. 암 환자는 적어도 하루가 지나야 효능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환자라면 오래된 병이 아니라면 보통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차도를 보이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 처방하여 어떤 증상이 악화된다면 부착된 자석을 다 떼내면 침을 붙이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신 있게 처방하여 실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사암침이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전은유 선생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전현유 선생님 덕에 그 어렵고
그 어렵던 삶침을 너무나 쉽게 의과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얄팍한 실력을 가지고도 돈으로 연결시키려는 요즘 시대에서 진정한 의자의 길을 가시는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삶침쟁이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후기를 마칩니다. 쑥스럽게 저에 대한 칭찬을 또 많이 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남사스러워라. 신부님의 후기 글에 이번에는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박홍주 선생님께서 올해 임상 후기를 올려주시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병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지속적인 공부와 임상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밖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신부님의 사랑으로 많은 암 환우들을 보살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조그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봉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을 해주셨고요. 하키마니아 부산의 김동석 선생님, 올 한 해 삼경 봉사단 전현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저는 요즘 참석은 잘 못했지만 성목고 마을 암 환우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듬뿍 선물해 주시는 가밀로 신부님 덕분에 우리 학회가 올 한 해 몸과 마음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가밀로 신부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화답하셨고, 타나토노트님, 올 한 해도 삶침의 위력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한 해였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셔요, 신부님.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읽어야 돼. 항상 건강 잘 챙기셔요, 신부님. 이렇게 읽어야 돼. 그 다음, 동이야기 갑 안태식 선생님이 역시 화답을 해주셨네요. 신부님, 건강하시고요. 끊고, 항상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침 보급에 힘쓰시는 선생님이야 모든 분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고, 혹포와 호수 박충렬 선생님께서 배움의 터를 마련해 주신 전현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임상 사례를 올려주시는 까밀로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해가 되고 봉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 총무 김희미 선생은 2018년 한 해 동안 삶침자유법 학계 회원들 그리고 성목고 마을 가밀로 신부님 늘 밝은 모습으로 참여해 주신 삼경 봉사단원 여러분들에게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시간이 없으셔서 늦은 시간 봉사단이 다녀간 흔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그러니까 신부님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열공과 정진하여 삶침자유법으로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침자이가 되라고 올려주시는 글마다 신부님의 삶침자유법 학교 회원들을 사랑해 주시는 채찍처럼 느껴집니다. 2019년 새해에도 신부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전 세계 삶침자유법 학교 회원들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임상례가 많이 올라와서 삶침을 놓으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는 활약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가밀로 신부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삶침자유법 학교 총무 김인미. 저도 글을 올렸는데요. 그건 팟빵닷컴에서 확인하시고요. 우리 삶침자유법 학회의 봉사단 단장이시죠. 도우며 살자 노유호 선생님.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 삼경 봉사단이 청주꽃 마을 암 환우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봉사단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에는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암 환우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밀로 신부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삶침자유법 학회 삼경 봉사단 단장 노유호. 네. 그리고 그 외에 댓글 최근 것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팟빵닷컴에 삶침은 과학이다. 감사합니다. 기쁜님께서 삶침의학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확신과 열정으로 가르침 주시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으로 한장에서 애쓰시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임상례까지 올려주시는 가밀로 신부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마담 드림.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이 여러 개 달렸었는데요. 신부님 길의 댓글이 아니라 이은규님은 아주 활발하게 댓글을 남겨주셔요. 이틀 전에 추운 날씨에 독감이 기생하는 요즘 시의적절한 소중하고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은규님,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유튜브에 오시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꿈꾸는 것. I have a dream today. 여기 WHO를 비롯한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서의학자라도 관계없어. 동의학자든 서의학자든 대처의학자든 관계없어. 네. No matter who you are.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34번님은 사암침으로 병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가 어느 나라 누구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나는 개의치 않겠노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꿈꿉니다. 사암침의학의 주류의학에 당당히 포함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병구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단지 여기 자성 몇 개 붙여줄 뿐인데 그들의 병구를 조금이라도 털어줄 수 있다면 그러려면 주류의학으로 편입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밀로 신부님처럼 임상례를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게 축적이 되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서의학자도 보고 한의학자도 보고 대체학자들도 보고 제야침쟁이들도 보고 새해에는 보다 활발한 게시판에서의 임상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내년은 황금돼지띠 해라며요. 황금돼지. 자, 돼지 꾸면은 복권 당첨된다며요. 그럴 확률이 높다며요. 돼지 꿈 꾸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18년 끝자락 방송 마치고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잠깐. 그 말씀 안 드렸네. 우리 방송은 많은 분들의 제작 후원으로 유튜브 방송까지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침쟁이다. 그리고 유튜브 사암침 입문 강좌 방송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독지가 여러분들, 후원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더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이제 인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